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선생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미키마우스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미키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제가 미키마우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다 하나씩 미키마우스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티셔츠를 입었고, 어떤 아이는 보조 가방을 맸고, 또 어떤 아이는 지우개랑 샤프가 미키마우스고, 어떤 아이는 신발에 미키마우스가 있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는데 미키마우스 아이템이 없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이 미키마우스 아이템을 갖고 오면 제가 미키마우스네 하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명의 선생님이 가지는 영향력이 이렇게나 클 수 있구나.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이들이 모방해도 좋을 한 명의 사람이자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영어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언행이라던가 인성, 그리고 크게는 삶에 대한 태도까지도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원에서는 사실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루에 일회용품을 하나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아이가 종이컵을 떨어뜨려서 종이컵을 2개 사용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아, 지구야 미안해, 말하고 써야지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짬내어서 점심을 잠깐 먹다가 나무젓가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 젓가락을 꺼내 왔는데 옆에서 아이가 저보고 선생님, 지구야 미안해 하고 쓰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언행까지도 아이들에게 투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교육자로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언행이나 예절,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건강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그렇지만 저는 학원도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은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도 길고 소수 정예이기도 하고 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즉, 서로의 색채가 서로에게 묻어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작은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공유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아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내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제 친구들은 영어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찝어주기도 하고 수행평가를 대신 작성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편리해 보이고 부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설 힘도 기회도 주지 않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자립심을 해치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전에 아이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아이가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볼 때 옆에 친구가 컨닝을 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컨닝을 해도 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였어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아이를 단어 시험에 빨리 통과시키기 위함이었겠죠? 저는 이게 단순히 영어를 잘 가르치고 혹은 못 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숙제를 대하는 태도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반칙을 쓰는 것 혹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투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었습니다. 학원이라는 곳은 교육과 배움의 장이 아니던가요?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물론 원하시는 대로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가정에서만 잘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원이나 학교에서만 잘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주 간혹 재원 중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다른 학원으로 옮기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학원에 대기자가 없는 초기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사교육계에 물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아실까요?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즉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일부러 학원 측에서 내보내는 일입니다. 아이를 위함이 아니라 학원, 그리고 학원의 명성을 위함이죠. 그래야 영업이 수월하고 매출이 오르니까요. 그렇다면 저 또한 물갈이를 한 거냐 하면 저는 절대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학생 혹은 고학년인데도 0점대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을 받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더 급하게 받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하는 걸까요? 저는 때로 저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들 그리고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의와 정직함입니다. 이때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공부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또 언어폭력, 즉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줘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불편해지더라도 말이죠. 실제로 저와 공부를 했던 아이 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언행도 거칠고 공격적인 아이가 있어서 제가 그 아이의 학부모님께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러한 이유로 다른 학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께서는 더 고액의 학원비를 제안하셨었고 저는 그것을 거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매출을 더 중히 여겼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이 외에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숙제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거나 원서읽기 자체가 아이에게 맞지 않을 때도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담실에서 아이와 면담 후에 학원 수업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그 방을 진실의 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잘렸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잘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곳을 권유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깊은 내막 속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말이 돼? 자른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을 정말 오래 다녔음에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 어화둥둥하며 아이가 전혀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수업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례들을 보며 그 아이가 그 시간들을 조금 다른 방법 혹은 다른 시도들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이 저는 제가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른 기회 그리고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랑해서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사랑하면 잡아야지 왜 떠나보내?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제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 또한도 제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사실 제 교육 철학이 일반적인 영어 학원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이고, 우리 시선에도 초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디를 더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초점의 환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곳에서 한결 더 바른 교육들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